부모님이 이렇게 가래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게 엄청 그 탄수화물을 아주 그냥 밀착시킨 거예요. 밥을. 그래서 실제로 딱 떡 한 덩어리라도 이 밥으로 하면은 엄청난 많은 양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떡이랑 군것질 뭘 했나? 떡 하나만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에 조금 식사를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런 여러 가지를 먹는데, 우리가 이제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비만학회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가보면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 그냥 기름진 음식, 당류, 염분은 적게. 그러니까 당류라는 거는 우리가 조미료를 쓸 때 설탕이라든가 이런 걸 넣잖아요. 올리고당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채소, 과일은 충분히, 또 음식은 천천히, 술은 적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식품 구성 자전거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6가지 식품군을 알려준다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는 모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거는 운동을 나타내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 뒷부분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영양분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곡류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2 내지 4회 정도를 먹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으면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회나 2회 정도를 이제 식사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떡을 먹을 수도 있고 감자 아니면 이렇게 식빵,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국수, 다 탄수화물에 해당돼요. 곡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 내지 4번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일정한 양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주로 이제는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매일 3 내지 4회 정도를 먹어라. 그래서 매 끼마다 드셔야 되죠. 매 끼마다. 그래서 뭐 소고기도 있고 요거는 이제는 고등어인가 봐요. 고등어 또 이제는 새우 요거는 콩인가 봐요. 콩. 식물성 단백질이죠. 오징어, 계란, 네, 닭고기, 닭다리, 두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매 끼마다 먹어야 된다. 네,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엔 채소류예요. 매 끼마다 2가지 이상을 먹으래요. 매 끼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물로 해서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 생야채, 쌈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시래요. 야채를 꼭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도 뭐 샐러드라도 이렇게 꼭 드시라고. 여기 뭐 이제는 고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김치. 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채소류는 매 끼마다 2가지 이상을 먹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에요. 과일인데 매일 1개 내지 2개를 먹는다. 근데 이제 과일은
많이 먹으면 이 당분이 많은 거는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유제품인데 요거는 매일 한두 잔. 그래서 우유는 매일 먹는 걸로 돼 있어요. 매일. 아니면 이렇게 치즈, 요크루트라든가 이렇게 우유 유제품은 매일 한 잔 정도는 꼭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우유에 칼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우유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 앞부분은요, 물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물.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짜게 먹었거나, 뭐 땀을 많이 흘렸거나 그럴 때, 물이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위험수위라고 그래요. 위험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 갈증에 대한 감각이 둔화가 된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갈증을 또 못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을 자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뭐 1.5리터 요 정도는 하루에 뭐 8잔 뭐 그 정도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 여기 자전거 페달 돌리는 거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식사는 알맞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키 곱하기 22 이러면은 그 표준 체중이 나와요. 한번 요거 계산해 보실래요? 자기 키를 미터로 해서 미터 곱하기 유 대표님은 22를 곱하시고 여성분들은 22를 곱하시면 돼요. 21.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표준 체중이라고 그래요. 자기 키에 맞는 체중.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여기 범위에서 정상이 네. 이거는 저번에 BMI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수치예요. 그래서 비만으로 나왔다. 이런 분들은 여기 비만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는 비만인데 가벼운 활동밖에 안 해. 이러면 현재 체중 곱하기 20 내지 25 칼로리를 곱하면 이게 하루 섭취 열량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지키기가 편하진 않죠. 근데 어떤 앱에서는 자기가 먹은 거를 입력만 하면 칼로리로 환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점심까지 먹었는데 남아있는 칼로리가 300칼로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 안에서만 이제 식사를 하면 필요한 열량만큼만 드실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섬세하게 제가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정상인 경우 내가 가벼운 활동을 하면 적게 먹어라. 내가 심한 활동을 하면 40을 곱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하루의 섭취 열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식사는 제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규칙적인 식사를 요구하고요. 하루에 한 3끼 또 1, 2회 정도는 간식 뭐 이렇게 식사 시간은 4, 5시간 정도의 간격. 그리고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두 번째, 기름진 음식, 당류, 염분은 적게 먹어라. 그래서요, 지질 섭취를 알맞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얘기하죠, 지방. 그래서 지방은, 칼로리가 좀 높아요. 원래 그 단백질, 탄수화물은 4칼로리라고 그래요. 1g당. 근데 지방은 9칼로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서 필요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경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뭐 튀긴 음식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시면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사 요령은 육류는 기름을 떼어내고 조리합니다. 볶음,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예. 또 튀긴 음식은 키친타올에 싼 후 전자레인지에 살짝 조리하여 기름을 제거하고 먹으래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채소는요, 보통 이제 마요네즈나 이런 기름에 많은 소스보다는 이제는 과일 소스나 식초 소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갔더니요, 거기는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 뭐 이런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사골국은 식힌 후 보면 위에 기름기가 떠요. 응고한 상태에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이제 끓여서 먹는다든가, 고깃국보다는 채소국, 미역국 뭐 이런 것들을 대체로 하라고 그러고요. 또 유제품을 저지방으로 먹는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예를 들면 생선가스 같은 거는 이제 튀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선 조림이나 생선 구이 이런 식으로 드시라는 거고요. 또 단 음식 섭취를 줄인다. 그래서 오늘 유 대표님이 아까 초코파이와 뭐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당분이 많은 간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 3분의 2알도 먹었어요. 네? 사과 3분의 2알도 먹었는데 네. 까먹었어요. 그래도 예. 사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천연 제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공된 거기 때문에 이 단맛이 단순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혈당을 빨리 높이고, 아무튼 조금 천연당을 먹는 게. 근데 과일은 많이 드시는 건 2분의 1 정도는 적당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맛이 나는 음료, 아이스크림, 토마토 케찹 뭐 이런 것들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게 좋다. 또 우유와 과일 등은 정해진 간식 이외의 빵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에게 이런 것들을 먹는 날을 정해놓고 그런 날만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못 먹으면 조금 너무 억제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먹는 욕구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일요일 날은 한 번 정도 먹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짠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수분 배출에 영향을 좀 부종이 생기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달게 먹거나 짜게 먹으면 이 체내 이제는 체액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을 돋게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짠 음식이요. 그래서 과식을 촉진하고, 그래서 염분을 체내에서 배출하고자 하면은 칼륨이 많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바나나나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이고, 내용이 많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그렇지만 과일은 단맛이 나는 과일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음식은 천천히. 왜냐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천천히 드시는 게 과식을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적게. 술은 1g당 7칼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두 종류로 나눠요. 영양실조 아니면 비만. 왜냐하면 비만이신 분들은 고열량의 안주와 또 섭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코올은 영양가는 없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데 에너지원으로는 쓰이기 때문에
예, 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식사를 안 하시죠. 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알코올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술을 권하는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가 조금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항상 그 1차, 2차, 3차 술을 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에도 이렇게 칼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125칼로리를 먹게 되면, 아니, 150ml, 케이크 한 조각이래요. 또 소주 한 병을 마셨다, 햄버거 하나, 또 맥주 한 잔 500cc, 닭다리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칼로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생맥주가 185칼로리. 이렇게 보시면은 샴페인이 가장 칼로리가 낮게 나오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뭐 그람수를 재고 정확히 먹을 수는 없지만 이 6가지 오븐 식품에다가 당분이라든가 염분을 빼고 일단은 오븐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병원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좀 늦었습니다. 오늘 뭘 드셨나요? 저요, 저녁에 밥, 3분의 1 공기, 그 다음에 그 김치전 한 조각, 그 다음에 그 반찬, 고추장아찌 몇 점씩, 고추 한 2개 먹었습니다. 고추장아찌. 그리고 토화젓. 심심한 걸로 해서 조금 몇 개 좀 먹은 것 같고, 또 양상추 몇 개 주워 먹었습니다. 점심은요? 점심이요? 점심도 그 정도 되고 국이 좀 들어갔습니다. 무슨 국이요? 그 배추국입니다. 배추국, 육수는 뭘로 내셨어요? 보통 그냥 끓였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안 넣고. 멸치라든가 뭐 이런 거 안 그런 것 없이요. 된장만 넣고요? 예, 예. 아침은요? 아침서요? 너무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예, 예. 네. 멸치 멸치가 몇 개 이렇게 큰 거,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먹었습니다. 고추장.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 보시면은 만약에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늘 떡만둣국을 드셨대요. 떡만둣국, 돼지 껍데기. 그럼 떡만둣국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탄수화물과 고기 만두 먹었어요? 만두 피하고 들어간 그 떡국떡은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고기보다는 좀 야채 쪽으로 돼 있는 그런 만두예요. 예, 그래서 야채.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탄수화물 드셨고, 채소류, 네? 그 비타민 무기질에 해당이 돼요. 그 부분을 드셨고, 또 돼지 껍데기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예, 근데 많이는 안 먹고요. 어제 저녁에 먹은 거 좀, 예, 남은 거 이렇게 먹은 거라,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는 또 짜장이랑 짬뽕, 탕수육을 드셨는데, 탄수화물이랑 또 탕수육은 기름에 튀기는 거니까 지방 성분이랑 또 단백질. 네. 탕수육은 또 이렇게 고기 성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자유시간이랑 초코파이를 드셔서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신 것 같아요. 예, 사과 3분의 2알까지. 네. 그리고 또 이거 그래서- 방송 끝나면 또 가가지고, 애들이 시켜놓은 지금 저기 그, 떡볶이를 먹게 되지 않을까. 예. 떡볶이 세트라는데 아직 구경 못했습니다. 떡볶이
떡볶이 세트에는 뭐 저기 순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튀김 요리도 있겠다. 예, 세트에. 근데 제가 쏜 거라 억울해서 또 가가지고 또 이제 남은 거 다 걷어먹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 유 대표님은 우유도 안 드셨고 우유 아, 우유 먹었다. 드세요. 아침에 먹었어요? 예, 아침에 다섯째가 그 저기 그 뭐지? 단백질 쉐이크 그거 만들어 놓은 게 그 식탁 모서리에 있길래 예. 또 그것도 홀짝 마셨네요.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이제 단백질을 넣어서 이렇게 쉐이크를 만든 건가 봐요. 네네. 왜 무슨 근육 운동을 해요? 아니 그냥 집에 마침 있어가지고 애가 먹은 것 같아요. 보통 때 그렇게 먹지는 않고요. 예. 네. 그러면 뭘 빠뜨렸나요? 오늘 다 드셨나요? 지금 기억나는 건 다 이야기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 대표님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봤잖아요. 네, 다 드신 것 같죠? 네. 골고루 다 드셨는데 문제는 과당 당분을 많이 섭취했다는 거. 그렇죠. 탄수화물 부분, 예, 당분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스타틴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있다고요 또? 아니, 저기 고지혈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그게 이제 중성지방으로 해갖고 몸에 쌓인다. 네, 뭐 이렇게. 쌓이죠. 근데 예. 운동을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좀 태우는 역할? 그래서 혈관에 있는 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운동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혈당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혈관에 그런 어떤 영양에도 좋은 영양이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강균남 선생님은 또 고구마? 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시잖아요. 탄수화물, 낫또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야채는 뭐 비타민과 무기질에 해당이 되고 또 중화요리에서는 또 탄수화물과 약간 그 해산물 단백질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저녁에 나주곰탕에서 단백질과 뭐 야채 그렇죠? 예. 그래서 과일이나 우유 이런 거는 안 드셨나 봐요. 아침에 우유도 꼭 마셨는데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과일은 간을 그러면 뭐 영양학적으로는 골고루 다 드신 거죠, 뭐. 예. 근데 우리가 자기가 활동량보다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본인의 활동량보다 적게 드시면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저는 전에 이제 체중 빠지는 경험을 하니까요. 저녁에 꼭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픈 느낌을 받고 자면은 체중이 조금만 줄어요. 근데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체중이 거의 유지가 돼요. 근데 잘 때 배불러 이러면 체중이 그다음 이게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배불러 그럼 체중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이제는 저기 뭐죠? 서클 활동이라든가 뭐 공부한다고 사실 4, 5일을 집 밖에서 생활했어요. 늦게. 그리고 이제 저녁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10시, 11시까지 활동을 하고 잠자려고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자려고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고 했더니 뭐 계속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신나했죠. 야, 이렇게 먹는데도 활동량이 많으니까 11시까지 밖에서 활동을 하니까 체중이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많이 먹어도 그만큼 이상의 활동을 하면 체중이 빠지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이제 활동량이 적으면 이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중이 증가가 되죠. 네. 또 저기 조경희 선생님은 오늘 이제 고등어 드시고 네, 밥도 드시고 네, 김치도 드시고 멸치도 드시고 네.
그래서 과일이랑 우유 이런 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과일과 우유. 저는 우유는 안 먹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이제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설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안 먹고 제가 그 매일 먹는 게 그 저 마 있죠. 네. 마하고 이제 과일을 섞어서 그걸 갈아서 그걸 매일 먹고 있거든요. 네. 그 먹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옛날부터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밥을 먹으면. 그래서 그 위장에 좋은 거를 고르고 하다가 양배추를 갈아 먹어 보기도 하고 뭐 별거 다 먹는데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효능이 좀 있더니만은 나중에 또 효능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택했는 게 말을 갈아 먹으면 그 말을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끈적끈적하고 좋긴 좋은데 그래서 말을 갈아갖고 이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만 갈아가 먹으면 힘들고 야구르트 있죠. 네. 야구르트 갈아 먹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배도 갈아넣고 뭐 또 뭐 딸기도 갈아넣고 여러 가지 막 넣고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소화가 되게 잘 되고 라면도 제가 먹으면 위장이 안 좋아서 못 먹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먹겠고 해서 그래서 그거 그렇게 먹은 지가 한 10년 정도 돼요. 거의 10년 동안.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은, 그, 마는 꼭 넣고요. 해마다 이제, 계절마다 과일이 바뀌잖아요. 네네네. 산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냉동실에 딱 깨끗하게 씻어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여러 가지 이제 조합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것도 한 몇 년씩 먹다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과일만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호두랑 견과류. 예, 견과류가 또 몸에 견과류를 계속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매일 먹으라 해서 그래서 견과류를 또 하나 둘씩 넣다 보니까 이제는 꼭 집어 넣는 게 호두하고 그리고 아몬드, 호박씨 네. 하고 카카오 닙스 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마하고 과일하고 갈아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잘 그러면 먹네요. 그럼 아까 여쭤볼게요. 마 갈고 그러는데요. 그 양배추 같은 거 갈 때 거기에다가 요구르트를 꼭 넣나요? 요구르트. 그건 계속 넣다가 원래는 요구르트만으로 했었어요. 요구르트만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사과 있죠. 사과라든가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청으로 담궜어요. 청으로 사과청, 배청 하면서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과도 넣고 그 액기스 있잖아요. 그걸 넣으니까 굳이 야구르트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기스를 많이 넣으면 달아서 못 먹으니까 조금만 넣고 대신에 물을 넣고요. 그렇게 해서 갈아서 먹었는데 거기서 조금 당이 좀 부족하면은 야구르트 한 개나 두 개씩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먹어요. 지금도 먹고 있고. 그거는 이제 매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또 먹는 게 뭐냐 하면은 유산균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이제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물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한 컵씩 먹으라 그랬는데 저는 그만큼 못 먹겠고 한 반 컵 정도 먹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반 컵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유산균은 꼭 먹어요. 유산균은 꼭 이제 매일 한 개는 꼭 먹고 이제 생각나면 또 2개 먹기도 하고. 근데 꼭 한 개씩 빈속이. 빈속이. 유산균이 이 장소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장소까지 들어갈 확률이 조금 높대요. 그래서 어느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말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예, 분말 가루. 어떤 거냐 하면은 요렇게 된 거예요. 분말 가루 요렇게 된 거. 네. 그렇게 먹고 있고 그러면은 과일을 뭐 그렇게 골고루는 못 먹어도 한 몇 가지 종류는
일단 먹게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도 먹게 되고, 그리고 밥을 먹으니까 저는 밥하고 쌀하고 현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섞어요. 섞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먹기 힘든데 그게 몇 년 먹으니까 오히려 쌀만 먹으려니까 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꼭 섞어서 먹으면 좋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영양소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야채 같은 경우도 이제 색깔마다 뭐 컬러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초록색은 초록색만이 또 가지고 있는 영양소, 빨간색, 뭐 흰색, 뭐 이래가지고 뭐 가능한 한 이제 다양한 걸 먹는 게 좋죠. 근데 조경희 선생님은 진짜 잘 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내가 작업하려면은 조금 귀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되는 것 같아요. 그쵸, 습관이죠. 습관. 처음에는 저도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그걸 먹으니까 또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먹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떨어지면 또 바로바로 미리 만들어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에 넣거든요. 뭐 거의 한 매일 가능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렇게 먹어요. 왜 부모님이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셨어요? 저의 엄마도 이제 체질은 저하고 반대거든요. 체질은 저는 조금 약하게 보이는데 엄마는 덩치가 좋아요. 아버지가 이제 조금 약한 체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런데 엄마는 체질은 좋으신데 체격하고 이런 거 다 좋으신데 이 위장이 좀 연세 드셔가고 위장이 계속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엄마가요? 예예. 그래서 그걸 닮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닮아도. 제가 원래 지금은 조금 살이 많이 쪘는데요. 제가 원래는 살이 되게 없었거든요. 4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50이 넘어요. 50은 많이 넘어요. 딱 좋아 보이셔요. 네.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뭐 글을 쓰고 이러니까 활동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다닐 데는 다 다녔는데 원래 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이 줄였어요. 거의 뭐 안 나가려고 막 이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매일 운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손하고 이렇게 저거 하다가 안 좋고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운동 안 한 지가 거의 한 달 다 돼가요. 좀 이따가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추워갖고 나가는 게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운동하러만 가려면은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거실이라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냥 예, 그거 하고 있고 집에서 운동기구는 이제 그 왜 있잖아요. 앉았다 섰다 하고 허리 굽히기 이런 운동기구는 있거든요. 네. 그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몸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맞아. 밖에 나가야지 좀 하는 것 같죠, 운동이. 조만간 밖에 나가면 한 못해도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두세 시간을 해요, 운동을? 아유, 제가 모르겠어요.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잘났다고는 안 느끼지만.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정병원 선생님이요. 아까 식사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농사 사업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선생님 맞죠?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식사 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식인데 아주 건강식품으로만 식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식사를 하셔도 힘든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체력적으로 힘드시지는 않나요?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까 식사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채이라든지 굉장히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괜찮나요? 체력적 저는 이제 농사철 되면
그걸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아. 먹고요. 아, 근데 지금은 몸에서 안 받아요. 아, 아마 이제 살이 찌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키로는 아무리 어쩌든 간에 84.5kg에서 딱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살이 찐다고 하면 몸에서 안 받아요. 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는 아무래도 체력의 소모가 많으니까 식사 양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계시니까 소식을 하신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예, 예. 아,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리장 선생님 하시는 사업이 아까 손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요? 혹시 저희가 뭐 조금 알 수 있는 거 좀 쉽게 왜 그러냐면 이거에 지금 진행을 하는 리더신데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지 우리 조경혜 선생님은 글쓰기를 하시고 그걸 결정해 주는 선생님이시고 또 이렇게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제가 아직은 확실하게 몰라서 그래도 우리 여기 리더고 캡틴인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네. 한 번만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않고 됩니다. 네. 저는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간호사 일을 했는데, 이 간호사가 분야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 시험을 보면 보건직 간호사가 되고, 보건 공무원, 보건소에서 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뭐 이제 간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는 병원에서만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했어요. 건강검진센터라 이제 산업장 간호사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교육, 상담, 이런 일을 근로자, 건강관리 이런 일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는 항상 우리가 그냥 얘기가 또 길어지네. 직장을 다니면은 저희 남편과 비교해보면 남편은 이제는 30 몇 년을 한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명퇴를 했는데 근데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충동을 느낄 때, 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남편은 한 직장을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다니면서 그런 고비에 저는 좀 여성이다 보니까 직업을 버렸어요. 아, 이거 이 일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는 제가 중간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손해사정사라는 그런 직업을 알게 되고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손해사정사라는 건 뭐냐면 보험업계의 변호사라 그래요. 보험업계의 변호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근데 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면책입니다. 이렇게 통보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손해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뭐 한 80만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저희는 또 법원하고 그래서 약간은 절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도 손해사정사한테 위임을 하면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 드려요. 그래서 각종 사고의 손해액을 평가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항공기 사고라든가 뭐 배사고라든가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항공기 사고는 항공기 사고 하는 사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개인보험은 개인보험.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가지고요.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됐다 그러면 재물 손해사정사가 일을 하고 이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일도 못했고 어떤 장애가 남았어요. 이럴 때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살면서 돈의 사정사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한 일 중에 어떤 아주 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그 여기까지 사지마비가 된 친구를 만났었어요. 사지마비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보험을 거의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한테 뭘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래서 보험을 다 조사하고 어디서 좀 청구할 수 있나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 1억 5천을 이렇게 보험금으로 팔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가지고 이분은 이제 저희한테 많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낸 사고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최미정 선생님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네들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으면 네. 그 보험을 갖고 어떤 게 제대로 됐고 어떤 게 부족하고 하는 컨설팅도 하시나요? 그런 컨설팅을 안 해요. 이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이분이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걸 진행하시는 우리 그 리더가 뭐 하시는 거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한 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운 가족들한테 맨날 혼났어요. 왜냐면 제가 한 분야에 있지 않고 막 이음을 저음을 판다고 조금 혼이 났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일은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일들이에요. 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동하다가 자리 좀 안정된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태진 선생님은 시인이고 또 뭐를 하세요? 나도 많이 궁금해서. 아,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내술 건 없고 우리 그 요리장 최미정 간호사님은 저희 그 주치 간호사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면 저는 요즘 이상해요. 저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사실 예전에는 제가 건강할 때는 일일 이식을 해줬어요. 일하시고 다 이제 식사를 시기 요즘인데 요즘은 몸이 원하면 다 해주고. 근데 이 말씀 드리면 좀 이해하세요. 저는 수면 시간이 90분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밤을 좀 하는데 보통 건강할 때는 3시쯤에 일어나고 요즘은 뭐 2시 반, 1시 반, 그저께는 11시 반, 10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근데 어제는 2시 반에 일어나고 너무 배가 출출해가지고 3시에 이제 제 하루가 그 시래기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요. 시래기 밥을 먹고 또 11시쯤에 우리 또 회원 중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뭐 검은빵하고 아메리카 커피 먹었어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또 동네니까 또 집에 들어가지고 또 시래기 국에다 또 밥 말아 먹었어요. 사과 반쪽하고. 그래 또 나가서 저녁에는 또 우리 회원 중에 뭐 기업 설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듣고 거기서 뷔페니까 뭐 과일, 야채, 뭐 쭈꾸미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뷔페 가면은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절제를 하고 식이요법을 했는데 그거를 몸이 그냥 반대급부로 받아들이는. 야, 옛날에 안 먹었으니까 지금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원하면 지금은 다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이블에 한 5분 앉았는데 아무도 제가 맥주 2병, 소주 2병을 가져왔어요. 근데 아무도 술을 안 먹어. 근데 저하고 저보다 연배 띠동갑인데 그분은 이제 신문기자하고 80대예요. 근데 둘이서 이제 그분 또 소주만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래 막걸리 판데 그래가지고 그 입술을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먹고 아까 계속 이동하고 오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오다가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요리장 주치 간호사님
왜 저는 먹어도 배가 고픕니까? 지가 좀 더 크려고 그러나요? 지가 좀 더 크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알코올을 먹으면은 저혈당에도 빠진대요. 술을 많이 먹으면. 일단요. 저혈당. 근데 사실 알코올, 근데 알코올을 제가 많이 먹으면 사실은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알코올을 먹게 되면 우리 그 몸 안에서 있는 거를 안 쓰고 저장되어 있는 걸 쓰고 뭐 이러면서 저혈당을 느낄 수가 있대요. 아 예. 그래서 근데 하 대표님은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네. 비만이에요 지금. 아 그러면 제가 사실을 고백하겠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은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안 돼요. 저는 10년 동안 병원 간 적도 없고 약도 안 먹고 그래서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진짜 제 건강법을 잠깐 뭐 자랑을 말하자면 저는 니시가 쪽에 이제 니 풍요, 내원요, 그다음에 뭐가 몸을 하는 운동, 그다음에 제가 많이 아플 때는 뭡니까 숙덤을 했어요. 왕숙덤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전에는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팽비밥을 싸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나를 위해 가지고 나하고 그 간격을 이렇게 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이제 친구 잘 안 가는데 친구 모친 장사지가 소주 반병 먹어버렸어요. 반병 먹고 약간 좀 이상한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몸이 원하면 다 그냥 옛날에 많이 굶었으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자 하고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오늘도 보니까 제일수면 이제 나이들 뭐 소식하는 게 좋다는데 저는 그런 이론을 별로 안 하고 이제 제가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 최미정 간호사님이나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안 좋아할 겁니다. 그 10년 만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옛날에 위암이었잖아요. 이제 제가 수술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건 위도 좋고 깨끗하고 그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산에 가면 해정병이라는 위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 이사장이 깜짝 놀래.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동안 병원 하면 안 왔네? 깜짝 놀라시고 뭐 소설 한 편 써야지 데려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말 안 하고 이제 거기 나온 필러가 제가 지금 그 대사증후군 초기 증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데는 제가 막 이걸 받으면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지금도 제가 혈압도 안 재고 병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데 그 최미정 간호사님이 저를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의사들도 저를 싫어할 거고 그래 저도 좀 요즘은 좀 심각하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저도 술 때문에 술을 끊자 이랬는데 오후 되면 또 그게 또 아니거든 이제 뭐 스트레스 있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저에게는 거의 제가 요즘은 그 막걸리가 좋은 수입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방부제나 아스팜 안 넣은 거 그러니까 숲에서 최소한 3,000원짜리 이상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 식사를 그 막걸리 한두 병 하고 이제 저는 제가 거의 요리 집에 해 먹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와도 저도 1인 가구 같아요. 1인 가구 아무도 밥 먹지 말도 안 하고 저 혼자서 이제 한두 병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최미정 그 간호사님이 지적했듯이 좀 복부 비만이 왔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까지는 아무런 뭐 증상도 없고 별일 아닌 게 저도 이제 자각을 하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뭐 이상입니다. 제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약사나 의사들은 저를 안 좋아할 겁니다 아마. 네, 코칭을 희망합니다. 아니 근데 뭐든지 우리가 하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데 약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절제하는 거. 네. 뭐든지 중용이라고 그래서 적당해야지만 다 좋을 것 같아요.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식사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앞으로, 많아요. 앞으로 많은 좀 지도 편달. 아니 저기 선생님은 전에도 뭐 수면을 거의 안 취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는 토요일 날 수업 받는데 보니까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앉으면 잡니다. 낮에는 가능한 한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나는 수면이 부족해 이러면서도 밤에 적은 수면을 낮에 다 보충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 또 수면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냥 깨어나도 지금은 수면 시간이야. 그래서 눈을 감고 좀 명상을 하시는지 조금 일어나서서 식사하지 마시고 잠자는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고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몸에 습관으로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네. 원하는 거를 다 하면은 안 되죠. 우리 저 미부 치과 공유수 원장님 보니까 건강하게 대단하게 실천을 하시고 제가 이제 좀 잠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원장님은 실천주의자죠. 실천주의자. 예. 원장님은 오늘 뭘 드셨나요? 아침, 점심, 저녁? 저요? 뭘 먹었다 해야 되나? 우리 저기 하태진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 건강하시면 누구든 간에 뭐 어떤 특별하게 그건 없는 것 같고 자기한테 맞는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같이 이렇게 이상이 온 사람들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주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리가 잘 돼도 뭐 잘 되시는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같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기본적으로 샐러드 먹고요. 거기에 이제 계란,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배가 부를 만큼 여유 있게 먹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샐러드를 먹고 거기에 이제 두부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따로 이렇게 먹고요. 아침에 같은 경우 두유를 먹었네. 두유 한 컵하고 그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같은 형태인데 두부를 좀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는 닭볶음탕 그거 먹었고요. 밥은 안 드시고요. 밥은 한 알도 안 먹었죠. 한 번. 대단하시네.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공원장님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예. 지금 편찮으셨다고 얘기를 해서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당뇨, 혈압, 고지혈 스트레스를 느끼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공원장님 오늘이요 얼굴 영상을 보니까 평소 때 모습보다 한 20년은 젊어 보여요. 어디 피부과 갔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동을 했고요. 컨디션이 좋으셨나 보다. 예, 오늘은 근데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 시간에는 컨디션이 오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공유자님 그 고혈압 그거 하고 고지혈 당뇨는 그게 대사증후군 맞습니까? 예, 그 언제 저한테 제가 좀 자문을 받아야겠습니다. 예, 다음에 시간 제가 좀 뵙고 또 상세하게 좀 설명들 드릴게요. 네, 제가 병원에서 그 초기 증상이라고 이제 진단 나왔거든요. 저는 약을 먹고도 한 10년 먹고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네. 다 떼고 정상이니까요. 약을 10년 동안 드셨어요? 예,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먹는 것 중에 하나 좀 참고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유황 마늘을 조그만 새 가마솥에다가 밑에 돌을 깔고 이제 이렇게 불을 계속 하면 절대 타질 않거든요.
그 이제 마늘, 유황 마늘하고 그 죽염에다 이제 찍어 먹는 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염은 항상 이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자잘한 게 많은데, 현재는 별로 제가 음식을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그냥 뭐 주는 대로 다 먹고 이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사실 시집갈 때는, 공장에서 만든 건 안 먹었어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제강호는 안 먹고, 지금도 제가 그 강원도 행성 산천에 가면은 저는 이제 원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 떼고, 뭐 호롱불 켜고 자고, 인간이 말은 뭐 전기도 안 쓰고 텔레비전에 전혀 그런 거 없고, 비상용을 일회용 배터리 하나만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플 때는 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좀 나으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생식하고 현미, 피리 지금은 밥하기가 그런데 우리 여성분의 주부들이 밥하는 게 이게 하루에 먹고 사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걸 이제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을러가지고 이제 피리 미숫가루하고 그다음 현미 생식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솔직히 원장님 같은 병원도 치과도 안 가려고 저는 자연사니까 치과도 다 마무리 했는데 생식을 하다 보니까 이빨 좀 보호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원장님 다 한번 찾아뵙고 뭐 많이 이제 그 이도 치료받고 하고 또 한 번 더 갈 겁니다. 치아를 하고 그 추천하는 지금 생식은 예. 생식은 한 20년 했어요. 20년 안 했어요? 한 20년 했고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유황이 되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데 되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대사증후군이나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유황이 과하지 않게 해서 마늘도 좋은데다가 유황을 잘 복제를 해서 통굴로 쓰면 자기 예, 예.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염증에는.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시는데 이제 예, 조금 예. 편한 것만 조금씩만 조정하시면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현미를 생식을 20년 하셨어요? 우리 안혁필 선생님 예, 알았죠, 있습니다. 3일째. 지론을 듣고 30년 네. 전부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 20년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인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럼 안현지 선생님 옛날에 그 한국 자연건강에 네. 저희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이명복 그 교수님 서울대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니시학을 했어요. 네네네. 니시건강 아시죠? 그 안현지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 대단하시네. 20년 하셨으면 그 제가 생식을. 건강에 관련돼 있는 거는 정말 별의별 걸 안 해본 게 없는데 예, 그러시구나. 지금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고정은 되어졌습니다. 예. 까지 여쭤볼게요. 유황 마늘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홍 원장님? 유황 마늘. 저는 그 복제하는 과정은 잘 모르고요. 저 같은 네. 경우에 주로 마늘 종류는 원래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좋고 유황은 지금 아까 우리가 먹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저는 유황을 따로 섭취는 안 해봤는데 우리 닭에게 오리에게 먹여서 그거를 이제 먹는 방법도 취하고요. 아까 우리 하진님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제한 거를 그냥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복제한 거를 이렇게 자기 몸에 맞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유황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분들 좋습니다. 자칫 간이나 심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너무 과하면은 자칫 큰일 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몸에 맞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유황마늘은 새 바닷바람을 이렇게 바닷가에서 키운 유황마늘하고 이제 이거를 구울 때 생마늘 구울 때 이제 제가 해본 제일 방법은 그 조그만 새 가마솥에다 밑에다 자갈을 깔거나 아니면 새 놓을 차갈을 깔아요. 깔고 이제 그 가스불에 불을 하면은 절대 타질 않고 이제 호로 냄새가 약간 마늘 냄새가 싹 나거든지 그때 불을 끄고 하면은 이 그 마늘 성분이 아주 맛도 좋고 그리고 그걸 가가지고 이제 그 죽염 아픈 구운 죽염하고 이 찍어가지고 먹는 걸로 이제
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구울 때 그냥 프라이팬에 굽지 말고 아까 쇠솥에 조금만 쇠 감아서 밑에 자갈을 깔고 이제 이렇게 구우면 절대 안 탑니다. 안 타고 냄새가 날 때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지금 냉장고에 그 구운 마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좋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그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에다가 마늘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게 구운 마늘이 돼가지고 까매지거든요. 끈적끈적이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꺼내 냉장고에 넣어놨다. 정말 저거 몇 년 됐는데도 이렇게 어떤 변화가 없고 이렇게 뭐 죽여면 찍어 먹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뒤집지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흑마늘 하시고 또 흑마늘. 참고로 이제 제가 한 가지 저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풍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집이 주택이지만 저는 제 방에는 이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이제 커튼처럼 해놓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 그 선풍기나 에어컨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하고 겨울에도 저는 이제 그 제 방에 문이 없어요. 커튼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뭐 할 일 자랑을 하지만 제가 강원도일 때는 영하 20도에서 옷을 벗고 풍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거나 환자들은 몸을 따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덥고 추운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저는 뭐 어제 보니까 왜 장갑을 안 끼고 나왔는데 추운 거 더운 거에 대해서는 좀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문이 없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가 자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톡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원한 자료를 제가 모든 걸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최미장 간사의 공인수 원장님은 탄수화물을 안 드셔도 원래 야채에도 탄수화물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중을 적게 드시는 거죠. 뭐. 예, 적게 먹으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정병원 선생님은 약간은 이제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저녁에 두부 한번 먹었습니다. 네, 아까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진짜 생각이 나니까요. 한포하고 우리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자전거 한번 볼게요. 자전거 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영양소들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공유.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드시기도 해요.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 끼마다 드셔야 된다는 거. 또 채소류도 매 끼마다 2가지. 근데 항상 나물도 드시라고 그래요. 익혀서 먹는 채소, 생채소 이렇게 같이 드시라고 그러고요. 과일은 매일 1-2개. 그래서 조금은 적게. 또 우유 한두 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한 8컵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식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는 균형 잡힌 식사.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매일같이 좀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단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자체를 뭐 먹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생선을 먹기도 하고 또 그쵸. 이제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네.
10분은 아마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드시면서 뭐 우리가 요즘은 가공된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진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또 욕구를 또 충족해야 되니까 네. 평상시에는 가능한 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예. 근데 저기 아침에는 금식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의사님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네, 간혹 가다가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면은 요즘은 이제는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한 거는 비만 학회라고 해서 이제 학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영양학자 뭐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현재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뇌는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쓴대요. 그래서 금식하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을까. 그 대신 우리가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도요,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루카곤인가? 이런 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도 일반 정상인들은 당뇨가 아닌 사람, 왜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인위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고, 인슐린을 복용하기 때문에 간혹 식사를 안 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그러면 저혈당으로 빠져가지고 그게 또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데 우리 건강한 일반인들은 하루 정도는 굶어도요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 쓴대요. 그렇지만 뇌는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제가 한 끼를 굶잖아요. 그럼 과식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보충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칙적으로 먹자입니다. 봉 원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간헐적 단식 그래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식사를 2끼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단식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저도 진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해보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가 좋다 해서 무조건 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냥 따라가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저한테 맞게끔 이거를 깎아온 게 저도 거의 30년을 이렇게 깎아온 거예요. 쭉 깎아오고 지금 상태가 좋다고 옆에 느낀 것도 제가 이게 최소한 지금 3년을 매번 체크하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거를 관리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당이 있을 때 혈압이 있을 때 좋다는 음식들을 정말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먹고 사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체질상 몸에 안 맞으니까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 하나를 딱 먹었는데 그냥 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것만 갖고 된 게 아니라 이래까지 쭉 관리해왔던 게 그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밥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저처럼 일주일에 밥 한 공기도 안 먹는 형태로 하시면 배가 고파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대신 배가 고프지 않는 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도 안 먹고 하루에 무슨 운동을 한 2시간씩 헬스 1시간 뭐 딴 운동 1시간씩 해보이죠. 몸이 골아버리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기본적인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섭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식이요법은 제가 매 끼마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그거에 맞게끔 차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데도 제가 혹시나 뭐 아까도 이 사과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나를 예를 들어 먹었다. 그럼 먹기 전하고 먹기 전 이후 체크도 해요. 일일이 혈당계를 갖다 놓고 그래서 체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보고 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건강에 관련돼 있는 거 우리 정현 선생님 시작을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응원이 되고 서로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어떤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자기 걸로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걸 충분하게 앞으로 몇 년을 누리실 수 있을 거고요. 뭐 똑같은 소리인데 뭐 들어봐야 익하고 그냥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 통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세운 거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다른 분들 하시는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듣고 아까 이제 하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유황에 관련돼 있어서 저도 활용을 조금 더 해봤으면 싶어서 지금도 그거를 공부하는 중이고 마침 유황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들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같이 건강에 관련돼 있는 것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는 언제라도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 제가 했던 그대로를 진짜 상세하게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모른 대로 실천이 가능하냐 뭐 이 부분들도 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 공원장님 여쭤볼게요. 유황은 독성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인체에 들어가면은 그게 사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뭐 오리나 닭에게 줘가지고 키워서 그걸 간접적으로 섭취를 했는데 네. 저도 그걸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 유황이 만약에 몸에 그 염증을 없애주는 거다라면 유황을 갖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슷한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가요 혹시? 저희 그거 갖고 만들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건강식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네. 식품으로도 나오고 요리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황이 좋다 해서 그냥 내 몸에 테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먹었을 때의 문제점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이라든지 성장 같은 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황 오리가 되든 아니면 유황으로 먹은 달비 되든 또 아까 이제처럼 다른 복제를 충분하게 해서 하든 요렇게 이제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제가 깊이를 해보진 않아서 제가 지금 체험을 해보려고 지금 자료들을 조금 마치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거는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정병원 선생님. 예. 시간이 5분 남아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유 대표님한테요? 예. 네. 그거는 뭐 그냥 그 구글 문서에서 녹음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음성 입력하시는 거는 그냥 이어가면서 이게 툭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스피커 누르시는데요. 예. 그냥 계속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예. 예, 예. 예. 네, 유영진 대표님. 네. 예, 그거 시트 창에서 그 책 쓰기 있잖아요. 그거 저는 연결이 안 돼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제가 구글 문서에서 하고 공유를 해야 돼. 공유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연결이 되나요? 지금 건강교실 시간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안 좋은데요.
마치 그걸로 하신 것 같아서. 예. 구글 드라이브 아니에요? 드라이브에 그냥 들어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레젠테이션 제가 이제 그걸 하잖아요. 하고 그거 시트 창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파일만 그 폴더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근데 그 폴더에 파일을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폴더에 파일 많이는 안 해도 그냥 어제 한두 개 정도 했는데 아니요, 제가 연결을 없어요. 그게 그 해당되는 폴더가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시트 맨 위에 책쓰기라고 네. 돼 있는 자리가 폴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보신 모양이에요. 그 폴더에 그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 요것도 지금 건강교실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야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병원 선생님 오늘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래 제 건강에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제가 답을 했으면은 나머지 어떤 점을 보완할 점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것이 답이 없었으면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요,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떨까요? 아, 저기 유 대표님이 답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저기 그 드시는 거랑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이야기하신 거, 그 이야기 연장선 근데 아까 아닌가요? 저기 정병호님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에 두부를 드셨다고 하셔가지고요. 아주 퍼펙트하게 드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는 아까도 뭐 두 끼를 먹냐 세 끼를 먹냐 그러는데 항상 저기 활동 정병원 선생님 잘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농한기 때는 조금 적게 드시고 농번기라고 그러나요? 농번기 때는 또 이제 식사량을 조금 늘리시고, 예, 그래서 항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자기가 활동량에 맞게 드시면 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 충분히 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기 강규남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저는 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이상이 들려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주신 최기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침을 대체적으로 좀 잘 안 먹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은 또 뭐 다른 걸 또 안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2끼 정도로 한 끼는 빠지고 2끼 정도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2끼 정도로 먹기 때문에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글쎄 제 생각에는 2끼를 먹어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숨 쉬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게 에너지가 필요량이 줄어든대요. 네. 젊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나이살이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나이살이 아니라 조금 적게 드셔야 된대요.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사실 저도 3끼를 먹으면 어떤 때는 부대껴요. 왜냐하면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저녁을 소식하든지 아니면 조금 소화가 좀 덜 됐다 그러면 이제는 한 끼 건너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가장 소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거의 없잖아요. 집에서 그냥 조금 있다가 뭐 TV나 시청하거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활동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먹어야 될 게 저녁 식사인데 우리나라는
저녁에 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녁을 항상 적게 먹고 아니면 안 먹고 하니까 잠잘 때 편안해요. 근데 이게 편안한데 과식을 하면 불편한 거야. 왜 부대끼는 거야.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근데 어떤 분은 이제는 항상 배부른 사람은 오히려 배고프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저는 배부르면 잠을 못 자요. 불편해서.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건강도 공짜가 없어요. 제가 절제하고 노력하는 만큼 내 건강을 지키고 노력 안 하고 이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불이 켜졌어요. 적신호가. 본인은 지금 이제 대사 증후군 초기 단계라고 편하게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시간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이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시고 더 절제하시고 저 노력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생활도 태어났어요. 생활도 너무 불규칙이셔요. 그리고 원래 이 잠자는 시간이 기억력을 저장하고 이래서 숙면을 취하지만 그 향후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래요. 숙면, 이 잠자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재충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젊었을 때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쉬운데 나이 먹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고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고단하지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숙면을 못 취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좀 더 활동량을 늘리라고 하거든요.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 지금 하 선생님은 많은 건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한테 지금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이 스스로가 또 실천을 못하고 그러니까 외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긴장하시고 지금 건강한 습관으로 자기 그것들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네. 유 대표님. 네. 네. 왜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유 대표님도. 오늘 우리가 느낀 점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요즘은 둔하게 생활하는 편이긴 한데, 예, 그래서 더욱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자리가 있어갖고 자꾸 주워 듣고 또 다른 분들 상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까 공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꾸준히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습관 이전에 하태진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일단은 저는 항상 측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 원장님처럼 뭐 드시기 전후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그건 나중이고 하태진 선생님은 일단 지금 선상에서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일단 한번 받아 놓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또 이제 그건 하태진 선생님 자유 해석하시는 부분, 예,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있는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참고하시는 거, 저는 그거는 괜찮다, 필요하다. 저는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전 좋은 분들을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고 사는 거, 이런 거 저는 좋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같고. 근데 이제 전에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전에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주시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 경우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 여쭤보고 들으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붙어서 옆에서 보지 않으면 당신한테 딱 맞는 거를 이야기해 주기는 그건 힘들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는 나열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세밀하게 다 기록하고 다 하는 그 타입이 아닌 이상은 그냥
아예 옆에서 붙어서 하는 방법 외에는 그 외에는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병원 선생님이 농번기 때 하고 지금 농한기 때 하고 이게 이제 리듬을 이렇게 하는 게 또 적당하다고 또 그 최미정님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실제로도 좋으신 것 같고 항상 그러시긴 한데 하루의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경애님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체질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맞는 방법이 그러니까 공원장님은 오랜 시간 걸려갖고 본인 걸 찾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경애님도 맞는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 측정해 가면서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시는 타입인지 아니면 또 똑같이 저기를 해도 아침에 혈압이 낮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 원래는 그 거의 튕기듯이 일어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압이 높은 거였어요. 예. 근데 아침에 딱 하면 누워서 깼다 싶으면 그러면 누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탁 튕기듯이 일어나야 되고 출근을 해도 날아가듯이 이렇게 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혈압이 좀 약간 높은 편이었더라고요.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서 사람의 그 자기 몸 상태나 이 유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타입이 오전에 몸을 쓰는 타입인지 머리를 쓰는 타입인지 아니면 잠잠하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전에 그렇게 해도 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이 패턴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형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자기 전에 과식 이런 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종류 아니고 하면은 아침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나 또 들었던 게 저 이야기도 들은 게 있어요. 그 위가 너무 안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약해지니까 이게 자꾸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위가. 예, 줄어들기도 하고 실제 위 자체가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는데 여기 식도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아예 안 먹으면 그러면 거의 그냥 관 형태래요. 근데 조금씩 약한 걸 먹어가면서 위가 그 자리가 딱 생성이 된대요. 근데 너무 금식 오래 하고 너무 안 먹고 너무 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퇴화가 되면서 그냥 관 형태로 돌아간대요. 실제 관찰이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잘라낸 사람 있잖아요. 일부를 그런 분들도 계속 드시고 이걸 적절한 상태에서 이거 하잖아요. 위가 다시 생성이 그 자리가 되는 거래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이 내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적응력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실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과하게 하는 것도 안 좋고 또 너무 또 조심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예,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주사 들은 거 대비 제 몸 관리를 못하는 입장이라 많이 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건강은요 일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건강한 어떤 습관을 유지했다면 유지를 하고 오늘 내가 불량한 뭐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건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내일은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했어요. 그러면 다시 건강이 올라가요. 그리고 유지를 해.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또 내가 막 운동을 하고 뭐 모든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약간 증진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술을 막 폭음을 하고 이렇게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다시 건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식사를 했냐, 오늘 얼만큼 움직였냐, 또 우리가 얼만큼 좋은 생각을 했냐.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나는 오늘 건강하지만
어제 잠을 못 자고 어제 또 송년회라 늦게 들어오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약간 불건강으로. 그래서 우리 건강은 계속 그 동일한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 내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을 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불량한 생활 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는 적신호에 켜지겠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불량한 생활을 했더라도, 불건강한 생활을 했더라도 오늘은 내가 운동 1시간만 할 거야. 오늘은 내가 뭐 초코파이를 저기 먹을 거야. 계속 이러네요. 네, 그냥 이런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요. 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유의하고 경각심을 갖고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